성착취 동영상 굉장히 큰 논란이 됐죠. 박사방 운영자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라 이런 분노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박사방 주범 신상 공개하라 청와대 청원 200만 명이나 참여했습니다. 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한 겁니다. 역대 최다 국민 동의를 얻었다.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발생한 성착취 사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요. 이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 방에 비밀방에 돈 내고 들어가서 그 논란이 됐던 동영상들을 본 사람들. 여기 뭐 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회원. 이 회원들 신상 공개하란 목소리까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다. 26만 명이 여성 성착취 채팅방에 참여했다. 여성단체 주장은 지금 26만 명이나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어요. 운영자 신상 공개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 인원이 동의를 하고 있고요. 주범은 텔레그램 채팅방 수십 개를 운영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 하나에 최대 수만 명, 일부 여성단체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찰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거든요. 내일 정도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요. 주범의 얼굴 신상은 공개가 될 듯합니다. 그런데요. 회원들도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그런데 회원들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가 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신상 공개 조건 충분하다. 그런데 살인범 외에는 전례가 없다는 점이 조금 논란이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흉악범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번 경우를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수법이나 피해 규모상으로 보면 법률상 신상 공개 충분히 가능하다. 이래서 일단 그쪽으로 기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까 말한 회원으로 아까 표현됐죠. 여기는 이용자라고 썼는데 이용자 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답니다. 일단 윤경호 의원님 여기서 핵심은요. 이 운영자 주범에 대한 신상 공개는 별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이용자에 대한 신상 공개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에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상을 공개하는 암묵적인 관행이죠. 예를 들어 살인, 흉악법, 다수의 살상.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범죄, 디지털 시대에 나오는 정말 엽기적인 범죄라고 지금은 적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저도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내용을 잘 모르다가 신문에 자세한 내용들이 묘사되는 걸 보면 너무 과학적이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바로 합니다. 그런 과학적이라는 점에서 과연 이런 게 어떻게 온전할 수 있었을까라는 점에서 정말 반성도 했고요. 그동안의 사회적 감시가 얼마나 부실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공개가 된 다음에 그게 악용 내지는 확대 재생산이 돼서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이 회원 가입한 사람들도 선의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이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이 범죄에 대한 단죄라는 차원에서는 한 번쯤은 검토를 해볼 만하다. 그러나 이게 전례가 되기 때문에 법학자들이나 아니면 관련 전문가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고요. 대신 이 경찰 내에 아마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죠. 이건 뭐 내부 외부 같이 구성이 돼서 그들의 결정을 저는 존중을 하자. 비록 이렇게 다수의 여론이 공개하자고 하지만 그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회원까지 공개를 하는 거는 무리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그건 전문가들의 의견이니까 그거는 존중을 하자. 그런 생각입니다. 정철 편집위원. 일단 운영자에 대한 신상 공개는 당연하다고 보세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살인죄에 한해서 여태까지 공개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피해자가 70여 명 정도 여성들이 예. 있는데 일단 밝혀진 것만 그런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 그냥 뭐 칼만 안 들었, 흉기만 안 들었지 예. 사실상 인격 살인을 한 겁니다. 예. 인격 살인자들입니다. 저 사람들이 이용자들도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예. 인격 살인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제가 기자 생활 한 24년 했는데 예. 그때부터 몰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뭐 그때는 비디오 테이프였나요? 예. 그때부터 제가 24년 동안 계속된 것이 바로 이런 음란물이다. 왜?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는 이런 것을 향정신성 음란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람의 정신을 좀먹게 하는 음란물입니다. 예. 이게요. 그냥 어른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예. 나쁜 것과 좋은 것을 골라내지만 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이것을 어릴 때부터 보면요. 예. 이게 악의 사회화가 됩니다. 나쁜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예. 기정사실화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부터 차단해야 됩니다. 이 수요를 차단하지 않으면요. 이게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20몇 년 동안 기자 생활에도 예.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음란물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용자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어. 계속해서 이것은 확대 재생산됩니다. 그러면은 이용자에 대한 신상 공개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러한 소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 요즘 얼마나 영화도 좀 그 19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뭐 그러한 욕구를 소비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회에까지 악영향을 끼칠 만한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이러한 콘텐츠를 자신들이 소비를 하려고 그럽니까? 예. 제가 볼 때 이것은 좀 소비자들에 대해서 예. 명확하게 제재를 하고 엄벌에 처해야지 이러한 소비와 수요를 끊지 않느냐 이것은 계속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26만 명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상황. 지금은 이제는 이런 거를 완전히 끊을 때, 뭔가 근절할 때가 아닌가 이런 목소리가 좀 강력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으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메탄올로 셀프 방역하려다 큰일 날 뻔했다. 어떤 여성분이요, 직접 소독제를 만들었는데 메탄올을 이용하신 거예요. 집안에다 뿌리다 급성 중독으로 병원 행위다. 메탄올,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박규수 교수님,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얼마나 위험한 건지. 우리가 이제 알코올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예. 우리가 이제 술 먹는 거죠. 술에 들어있는 예. 뭐 소주, 뭐 예. 맥주 이런 데 들어있는 에틸알코올이라고 해서 그거 이제 먹으면 가능해요. 이거는 먹을 수 있는 알코올. 예, 먹어서 몸에 들어가서 좋지는 않죠. 숙취 같은 게 있기 예. 때문에 이제 물로 알데히드가 물로 변하는 과정에서 그게 있는데 예. 뭐 그건 이제 술이고 메틸알코올은 공업용이어서 예. 기본적으로 먹게 안 돼 있습니다. 몸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 독성 물질이 나와서 예. 우리 뭐 몸에 특히 신체, 간, 뭐 눈. 그래서 이거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신경을 마비시켜서 예. 살아계셔도 먹었을 때 얘기입니다. 실명하시고 아니면은 돌아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이거 보시니까 혹시라도 다른 시청자들이 이러실 이건 수가 마시는 있어서 건 아니고요. 그걸 활용해서 이렇게 닦고 소독을 그렇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마시고 난 닦겠다고 생각했는데 예.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게 예. 이게 지금 이분은 보니까 분무기를 이렇게 뿌리셨어요, 집안에. 왜냐하면 이게 호흡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당장에 그냥 그 신경을 마비를 시켜버립니다. 그게 또 소위 말해서 에어로졸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닦는 걸 원하시면 전혀 그 메틸알코올은 그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예. 에틸알코올을 구하셔서 이제 60도 이상이라고 하는데 예.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냥 락스 같은 거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걸로 닦으시면 되고 그걸 또 어떤 분은 락스도 뭐 시원하게 한번 해보겠다고 또 뿌리는 분이 계세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예. 우리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예. 가습기 폐질환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잘못 사용해가지고 예. 이게 에어로졸 공기가 되니까 코로 들어가지고 예. 폐가 속화되는 너무나 지금도 가슴 아픈 얘기인데 예. 이게 잘못 선의의 의지로 잘못 사용하시면 안 되니까 예. 절대 저런 일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인터넷에도 한번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꼭 이 메틸알코올은요, 사실 심심치 않게 항상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잘못 오용을 하거나 뭐 이상한 게 잘못 사용해서. 이런 경우 차라리 에틸알코올과 메틸알코올 이렇게 막 혼동하시는 분들 있는데 메틸알코올 이름을 바꾸면 안 됩니까? 아예 다른 이름으로? 뭐 그럴 필요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공업용 원래 이제 세금이 다릅니다. 알코올의 세금이. 예. 그래서 이제 공업용 차원에서 저렇게 만드는 건데
하여튼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왜냐하면 좀 헷갈려요 일반인들도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시는 게 그러니까 좋고 알코올로만 생각을 하고 예, 이거를 자꾸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옛날에는 뭐 전쟁 때 저걸 모르고서나 먹어가지고 군인들이 대량 돌아가시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 절대 안 됩니다. 메틸알코올 그렇게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예, 윤경호 의원님. 맹독성 농약과 비슷해요. 이 어. 구매의 제한을 엄격하게 두면 예. 이런 사태를 그래도 막을 수 있다. 예. 방금 이 앵커가 명칭을 바꿔서 사람들이 예. 구분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냐 이랬는데요. 과거에 맹독성 농약이 불행한 얘기입니다만 농촌에서 흔히 세척 때는 자살에 예. 그 극단적 선택에 예. 활용이 됐을 때 그걸 막았던 결정적인 게 예. 맹독성 농약의 판매와 예. 유통에 엄격한 제약을 가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 급격하게 줄었어요. 그러네요. 메틸 알코올 역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의 굉장히 엄격한 관리가 좀 있어야겠네요. 구매, 판매, 유통에 엄격한 제약을 두면 예.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 일본입니다. 일본 지금 올림픽을 개최하느냐 연기하느냐 취소한 논란인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리두기 역행하는 일본 휴일 수십만 명이 벚꽃놀이를 나갔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근접해 있습니다. 마스크 안 끼신 분이 태반이에요. 일본 지금 전 세계 의심받고 있죠. 혹시라도 확진자 괜히 검사 안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다른 나라 또 걱정하게 만듭니다. 괜히 또 뭐가 확진자 늘어나게 되면. 일본만 특이한 그래프 모양을 보이고 있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와서 또 이런 모습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